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오늘 STX 영상 찍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하게 이 추석인데, 그죠? 추석인데 이 추석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물론 금액이 뭐 조금 뭐 한 50주? 50주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주, 뭐 30주 이렇게 사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겠죠. 근데 분명하게 이 100주 그리고 뭐 200주 300주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STX를.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석인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주식도 많이 빠졌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물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등은 나오는데요. 반등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다짐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반드시 반등 시 탈출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 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반등해서 추가적인 물타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렸다는 기준이 저는 이제 35,000원 평단이 이상이신 분들, 평단이 35,000원 정도 이상인 분들,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물을 타서 수익을 낸다는 관점보단요, 물을 타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이 3만원 이하인 분들은 물을 잘 타면은 요거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일단은 영상을 시청한 데 있어서 반등시 탈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시 탈출, 탈출을 노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요. 제가 반등 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좀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반등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6,500원 구간이 반등 자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졌다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제가 이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5만 원짜리에서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되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 인적 분할 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CR홀딩스도 그렇고요. CR홀딩스 얘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인적 분할 후에 반영돼서 빠졌다. 선반영돼서 빠졌다. 자, 이렇게 빠지는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 CR홀딩스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이거 뭐로 보면 알 수 있냐? 우리가 선행 차트를 좀 많이 보면 돼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재료 소멸됐죠. 재료 소멸되면서 기대감, 재료 소멸,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누가 있습니까? KG ETS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쌍용차 거래 재개 되면서 재료 소멸되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어디서? STX에서.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러한 5만 원짜리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점,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매도하신 분들 다시 36,000 잡았죠. 그리고 다시 올랐을 때 매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5만 원 제가 못 넘긴다 했어요. 5만 원 왜 못 넘긴다 했죠? 라운드 피겨다. 라운드 피겨 뭐예요? 호가가 10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5만 원짜리가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이 되면서 5만 원 근처 가면 다 팔아라. 아마 지금 분할 매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위아래로 변동성 반드시 나와요. 이거 매도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이 변동성 이용하면 돼요. 자, 이거 자료 받아가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따 끝났어요. 시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 그린로지스 목표가를 받아가세요. 그린로지스 관련해서 100원짜리 뭐예요? 라운드 피겨입니다. 100원 단위 호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하셔야 돼요. 변동성 이용해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5만원짜리 못 들어요.
못 둡니다. 라운드 픽이 만만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 호가가 바뀌는 자리는 항상 어떠한 매물대가, 이게 신고가라고 한들 어떠한 매물대, 반드시 매물대가 존재한다. 자, 매도하시고요. 내려오면 이 변동성 이용해서 80% 수익 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 요동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짜리에서 일단 제가 매도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매수 자리 또한 좀 정확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6,000원 근처에서 물을 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물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타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내 평단의 위치가, 내 평단에 대해, 내 평단이 얼마일 때 도대체 얼마를 물타서 반등 시 어디서 탈출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평단이 5만원이나 45,000원이다라고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는 겁니다. 내 평단이 여기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6,000원에 예를 들어서 평단이 이 45,000원 구간에 16,000원 물을 타면은 1대1 비율로 물을 탄다 칩시다. 내가 10주가 있었어요. 그죠? 50만원 오치가 있었는데, 50만원어치가 있었는데 내가 16,000원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10주를 물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주를 물 타면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 10주. 그죠? 단기적으로 평단이 어떻게 돼요? 평단이 확 내려가죠. 평단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거의 3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31,000원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돼요? 주식 수는 20주가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5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50만원 물을 타게 되면 평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7,000원. 평단이 거의 한 23,500원? 24,000원까지 내려갑니다. 평단이 이런 식으로 물을 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나만 설명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평단별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1,000원 단위로까지는 절대 못 만들지만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45,000원, 5만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4만원에서 45,000원 뭐 이렇게 대응하셔라. 그리고 35,000원에서 4만원, 그리고 3만원에서 35,000원, 그죠? 그리고 25,000원에서 3만원, 그리고 2만원에서 25,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5개 6개 분류해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요, 이쪽에 넣어놓은 대응 전략 자료를 받아가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계속 매도라고 외친 사람이고요. 단기적으로 폭락이 오기 전부터 계속 5만원대 다 급등해서 정신 났을 때 매도하라고 아까 보셨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정확히 어디죠? 49,500원이에요. 제가 5만원짜리 절대 못 드는다고 매도하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지 구간을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실 겁니다. 그 대응 전략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단별로 이제 물타기 대응 전략을 좀 넣어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16,000원에서 단기적인 반등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넣어놨으니까, 제가 왜 그런 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설정을 해놓잖아요. 25,000원 만약에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24,000원이 갔어요. 그죠? 그럼 1,000원 차이로 못 갔습니다. 대신에 주가는 16,000원에서 5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도 뭐라 어떻게 되냐면 욕을 먹습니다. 왜? 목표가 25,000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이래요. 그 만약에 목표가를 뛰어넘고 27,000원을 갔다가 주가가 빠집니다. 빠져서 2만원 가잖아요. 2만원 갈 때 사는 사람 있어요. 25,000원 간다는 영상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25,000원 안 가고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25,000원 간다는데 빠졌는데요? 완전 못 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안 좋아요.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맞아도 틀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타기 전략을 이 받아가신 분들한테 이 평단별로 물타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5,000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쨌건 내가 어느 정도 매수함으로써 조금 실수한 거죠. 뇌동매매 했다고 봅시다. 뇌동매매 물타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40%의 손실을 감내하라는 게 아니고요. 반등 시에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은 감내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단이 뭐 낮다면은 수익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평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보다는 이 탈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떻게 돼요? 조금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매도의 관점에서 평단 높으신 분들은 수익보다 이 탈출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자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탈출하셨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인적 분할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인적 분할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1, 2, 3번이 있거든요. 1, 2, 3번 인적 분할 관련주 있습니다. 인적 분할 관련주가 있는데 1, 2, 3번 뭐냐면요, 우리 2022년도에 주식하신 분 있나요? 2022년도에 주식을 하신 분 있을까요? 주식을 하신 분? 아마 좀 있으시겠죠? 이때 뭐가 유행했어요? 굉장히 이 무상증자 테마가 굉장히 유행했죠. 무상증자라는 테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상증자만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죠? 5배, 7배 다 올랐잖아요. 그죠? 실리콘2 그거 또 뭐 있죠? 뭐 공구음원, 노터스 7배, 8배 다 올랐어요. 그 우리가 뭐 했어요? 2022년도에 유보율 높은 회사만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죠. 그죠? 유보율 높은 회사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유보율 높은 회사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무상증자를 했고 유보율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5배에서 7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2023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다 올랐죠. 생각해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몇 배 갔죠? 5배 올랐습니다. 5배. 자, 보시게 되면 5배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내와 몇 프로 올랐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3배 올랐습니다. 또 뭐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코롱 모빌리티 그룹도 있습니다. 얘네도 많이 올랐어요. 얘네도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인적 분할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죠.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적 분할할 만한 뭐 해야 돼요? 회사를 찾아내야죠. 인적 분할하는 회사를 찾아내야 된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인적 분할하는 회사를 도대체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ST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사업 보고서에. 자,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니켈,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해운 나와 있잖아요. 딱 봐봐요. 두 개 봤을 때 어때요? 하는 일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인적 분할할 만한 회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런 회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봤던 게 사실 이 필옵틱스가 있었어요. 필옵틱스는 필에너지 상장했는데요. 자, 보세요. 필옵틱스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OLED 하는 회사죠. 필에너지 뭐죠? 2차 전지 장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필에너지가 상장되기 전에 필옵틱스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필옵틱스가 2차 전지, 자, 정확히 얘기하면 OLED 플러스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 이게 자회사 필에너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상장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가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인적 분할해서 주주와 필에너지의 주식을 나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필옵틱스는 이 배당금을 통해서 다시 주주 환원을 택했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OLED나 2차 전지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요거 인적 분할로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OLED가 아니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회사. 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세 번째 반도체 그리고 물류를 같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국홀딩스처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세 개로 나눠지겠죠. 가장 큰 이슈를 받을 겁니다. 이 기업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이 회사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적 분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다? 우리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네 2차 전지랑 OLED 같이 하고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같이 하는데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오르면서 주가가 덩달아서 2배, 3배 오른 이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대주주 입장에서 우리 2차 전지 비율이 얼마 안 되는 3밖에 안 되고 OLED 비율이 7 정도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오면서 같이 올랐다. 주가가 두세 배.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떼어내고 싶을까요? 안 떼어내고 싶을까요? 내가 오늘은 떼어내고 싶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랑 OLED를 떼내고 싶을 것 같다. 어떻게? 인적 분할로써.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2차 전지를 떼어내요. 인적 분할로. 그럼 요거 주가는 좀 빠지겠죠. 하지만 OLED 어떻게 돼요? 지금 4분기에 증설 이슈 있잖아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진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로 떼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제가 1, 2, 3번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2차 전지 OLED 회사 주가 올랐다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 얘네 충분히 떼어낼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마찬가지로 올랐다 조정 받았는데 충분히 떼어낼 가능성 있습니다. 반도체 어느 정도 반등하고 2차 전지 빠지고 있죠. 그럼 반도체 사업 얘만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해요? 주가 부양하고 싶을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차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 1번, 2번 인적 분할할 기업 요 두 가지는 이 두 종목은 제가 뽑아놨어요. 선별을 놨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이제 STX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요 관련해서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물 타는 자리 그리고 반등포까지 정리해 놓은 이 자리와 함께 STX라고 보내주시면은 물적 분할 가능 종목 1번, 2번 드릴 거고요. 자, 3번은 좀 중요한데 3번 같은 종류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물류. 자, 이쪽은요. 제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명한테밖에 못 드려요. 이 정보는 어쨌건 찌라시 정보지만 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자, 왜 신빙성이 있느냐? 단기적으로 이 회사 구조 자체가 인적 분할하면 안 되는 인적 분할 안 하면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인적 분할 안 하면은 조금 돌아가기 힘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업부에서 버는 돈을 이 사업부에 다 까먹고 있다.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떼내서 이것만 유상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요건 떼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매각하기에는 아까운 알짜 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조금 나눌 것 같습니다. 거의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저희가 유료 회원분들께 인적 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드리고 있고 20명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선착순 보내시는 분. 그래서 위에 번호로 요거 받고 3번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STX라고 보내주시고요. 여기에 STX 뭐 이렇게 합시다. STX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선착순 20명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일주일에 20명이거든요. 일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고 사시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회사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매수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STX 무조건적으로 반등 시에 탈출해야 돼요. 반등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꼭 위에 010-9201-6329 010-9201-6329로 STX 보내셔서 대응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